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있었던 대한민국의 주요 뉴스들 종합해 드립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3부 들어갑니다. 일용아, 이 엄니가 밤마다 걱정이야. 제발 대리운 좀 불러서 와. 너 사고 나면 소는 누가 키워? 엄니가 2588 대리운전 모델하잖아. 2588 불러. 좌우로 정렬 2588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오늘 하루 대한민국 정치권 등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뉴스 포인트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회에서는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전작권, 전시작전 통제권이죠. 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재연기를 놓고서 충돌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역시 전작권이 오늘 가장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네. 새누리당은 불가피한 결정이라면서 국방 예산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일부 여당 의원은 전작권 환수를 2020년대 중반에 할 것이 아니라 통일의 실질적인 계기가 마련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반면에 야당은 군사 주권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일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요. 우리 국군이 북한의 각종 도발 시에 즉각적으로 응징하기 위해서는 전작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대선 공약을 파기한 박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상대로 여당의 주장과 크게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국회 출석한 정홍원 국무총리는요. 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이 국방 당국 간 그리고 기관 간의 약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관련해서 일부 전문가들은요. 헌법 60조 위반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 60조 1항을 보면요. 이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에 대해서 국회가 동의권을 갖는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 전작권 환수는 우리의 주권을 복권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 없지만 전작권 연기나 재연기는 주권의 제약 상태를 연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이 4대강 사업 그리고 자원외교 이런 것들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속도를 내고 있다는 뉴스가 들어와 있나요? 네, 지금 일단 오늘 야당 지도부들은요, 일제히 여기에 대해서 국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우윤근 원내대표는 22조 원 넘게 투입된 4대강 사업에 매년 5천억 원 이상이 추가로 들어가고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35조 원의 손실을 내고 있다면서 혈세가 낭비된 사업들을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것처럼요, 이 4대강 사업 그리고 자원 외교 지금 최근에 또 방산 비리까지 이 국민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MB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현 정권도 일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 야당 입장으로서는 이 국조에 좀 속도를 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저 새누리당은 어떤 입장으로 나타났습니까? 새누리당은 예산안과 공무원 개편안이 일단 우선이다. 이쪽에 좀 방점을 찍고 있는 거죠.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에 대해서 이 국민적인 의혹이 있다면 피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하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 등 공공부문 개혁과 함께 논의돼야 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당초 여당은요. 이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외면해 왔지만 이 최근 들어서 좀 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일각에서는 국정조사와 이 공무원 연금 개편안 간의 빅딜설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검찰 소식인데요. 검찰이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압수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는데 그거 무슨 일입니까? 3개월 전이었습니다.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은요. 지난 2011년 당시에 치과의사협회가 일명 네트워크 병원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야당 의원들의 정치 후원금을 줬다 이렇게 고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지난달 31일에 이 치과협회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야당은 이 자당 전현직 의원 10명 이상이 거론되고 있다면서 이것은 기획되고 계획된 수사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거죠. 오늘 문희상 비대위원장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구구단체가 야당을 고소 고발하면 검찰이 발빠르게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면서 출판 기념회 수사에 이어서 명백한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다음에 신해철 씨, 고 신해철
윤석열 씨의 부검과 관련해서 네. 국과수에서 1차 소견이 나왔다는 보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7일 숨진 가수 신해철 씨 부검 결과 이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요. 소장이 아닌 심낭에 난 구멍으로 인해서 심남염 그리고 복막염 합병증이라는 국가수의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국가수는 오늘 오후에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이 신 씨의 심낭 아래쪽에 0.3cm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다면서 이것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차 부검 소견에 의하면 복강 내 유착을 완화하기 위한 수술 당시에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에 진로 기록 등을 검토해서 이 종합적으로 사연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달 자립형 사립고 지정 취소 몇 군데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이제 교육부가 시정 명령을 했고요. 그런데 거기에 불응하겠다라고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오늘 그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네. 서울교육청 측은요. 교육부와 우리는 법적인 해석이 다르다면서 현재로서는 교육부의 시정 명령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서울시 교육청은 6개 자사고에 대해서 지정 취소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서 오는 17일까지 교육청의 결과를 보고하라 이렇게 통보한 상태입니다. 상당히 좀 갈등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 조희연 교육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빠르면 2015년도부터 이 서울교육청 관내에 있는 모든 초중 고등학교가 등교 시간을 자율적으로 9시로 늦출 수 있도록 토론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생활교류를 겪던 일가족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참 주변을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네네. 송파 세모녀 사건이 기억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요. 지난달 30일 오전에 인천시 남구의 한 빌라에서 A씨와 부인 B씨 그리고 12살 딸 C양이 숨져 있는 것을 C양의 담임교사가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담임교사는 C양이 이틀간 등교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아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어머니는 물론이고요. 12살 딸까지 유서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아내와 딸을 발견한 남편도 뒤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하루 우리 경제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포인트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본이 추가로 돈을 계속 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엔저 현상이 심화될 거 예상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비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이 추가 금융 완화를 결정하면서 시중 자금량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엔화 가치 하락이죠. 엔저 가속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일본 경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좋지 않다는 의미로 보고 있고요. 네. 또 앞서서 일본 정부가 단행한 소비세 인상이 경기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본의 추가 양적 완화로 일본 경제가 살아나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호재가 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엔저가 가속화되면 일본과 우리나라는 수출 품목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점입니다. 네. 지금 안 그래도 중국에 밀리고 있는데 또 여기에서 일본 기업의 제품 가격마저 싸지게 되면은 우리나라 제품이 상대적으로 덜 팔릴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결과겠죠. 오늘 증시도 네. 엔저 여파로 매도세가 이어졌죠. 또 수출에 타격을 입을 업체들의 주가도 떨어졌고요. 예, 엔저 여파로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195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네. 특히 엔저로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진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 3인방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대형 수출주의 급락이 두드러졌고요. 또 실제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일본 자동차 업체의 공세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현대기아차의 점유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또 업황 부진으로 고전 중인 조선 업체도 일본이 저가 수주를 내세워서 올해 들어서 벌써 월별 수주량 기준 3차례나 우리나라를 제치고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문제는 이제 한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것인데 마땅한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
네, 이제 국제금융시장에서 결정되는 엔달러 환율에 그 우리나라가 개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결국 기업이 자체적으로 적응하는 수밖에 없다는 게 일단 전문가들의 네. 의견이고요. 그 정부는 그 이달 초에 그 엔저 대응 차원에서 그 일본에 수출하는 기업의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미국이 양적 완화를 종료하고 대신에 일본은 반대로 그 추가 양적 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가운데서 한국도 그 기준금리 같은 그 통화 정책을 우리 상황에 맞게 그 펴야 된다는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는 부동산 관련 소식인데요. 내년부터는 부동산 중개 보수체가 개선된다라고 하는 뉴스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네, 이게 빠르면 내년 초부터 그 6억 원에서 9억 원까지의 주택을 사고 팔거나 예. 그 전월세 비용이 3억에서 6억 원인 집을 임차할 때 그 부담해야 되는 그 중개 수수료죠. 그 부동산 중개 보수가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어허. 예, 국토교통부는 오늘 그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 보수 체계 개편안을 확정해서 발표했는데요. 이 이유는 그 지난 2000년 그 기존 요율 체계가 그간 꾸준히 오른 주택 전세 가격을 반영하지 못해서 매매와 전세 간 수수료 역전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생겨서 그 중고가 주택에 대한 요율을 대폭 낮춘 것이라고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얼마가 낮아지게 되는 겁니까? 네, 매매의 경우에는 현재 6억 원 이상이면은 그 0.9% 이내에서 그 예.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해서 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그 6억 원에서 9억 원이라는 구간을 신설해서 그 상한선을 0.5%로 낮췄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8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때 현재는 720만 원의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요. 앞으로는 400만 원만 내면 된다고 하고요. 네. 반면에 그 6억 원 미만이나 그 9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현행 요율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또 전월세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이상일 때 그 수수료율 상한이 0.8%였는데 그 앞으로 그 3억에서 6억 원 그 구간을 신설을 해서 0.4%가 적용이 됩니다. 네. 예, 하지만 그 공인중개협회는 이 중개 보수 요율이 지금 시장 상황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특정 지역 중소득층만을 위한 그 정책이라고 하면서 지금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전기를 아껴 쓰고요. 예. 되팔아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앞으로 공장이나 건물, 뭐 대형마트, 목욕탕과 같이 그 전기를 많이 쓰는 곳에서 예. 이 전기를 아껴 쓰고 이를 되팔아서 이익을 거둘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아, 네. 그 산업통상자원부는 아낀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전력 거래 시장을 25일 개설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그 기존 사용량보다 적게 전기를 쓰기로 그 중개 업체인데요. 그 수요 관리 사업자와 계약을 맺으면 되고요. 네. 이후 이 수요 관리 사업자가 고객이 아낀 전기를 모아서 전력 거래소를 통해서 한국전력에 판매를 하고 수익을 나누는 구조입니다. 아하. 그래서 그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사우나는 그 연간 전기 사용량을 종전보다 30% 감축하는 계약을 그 맺을 계획인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그 전기 판매액 485만 원, 또 전기 요금 절감액 103만 원을 합해서 588만 원을 그 예상 그 수익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가정에서는 그 아파트 전체나 단지 단위로 참여하는 게 한 방법인데요. 예. 그 앞으로 시장이 활성화하면은 개별 가정도 직접 참여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고요. 근데 당초 계약한 만큼 전기 사용량을 줄이지 못하면 그 위약금 부과나 전력거래 정지와 같은 제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였습니다. 오늘 하루 나라밖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보도국의 국제부 김종욱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설 상실의 시대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져 있죠. 일본의 인기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일본 사회가 반성이 없다는 쓴소리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그 하루키가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전쟁 가해자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 내년이면 전후 70주년이 되지만 일본인은 가해자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희박하고 또 그런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 하루키는 일본인들은 패전 후에 나빴던 것은 군벌뿐이고 일왕도 이용당하고 국민도 모두 속았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가 희생자, 피해자가 돼버려서 결국 누구도 나쁘지 않았던 셈이 됐다면서 이래서는 중국인도 한국인도 화를 낼 것이라고 충고했습니다. 네.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누가 가해자인지 추궁하지 않아서 결국 지진과 쓰나미가 최대 가해자이고 나머지 모두는 피해자였다. 이런 식으로 끝나버렸다고 꼬집었습니다.
하루키는 앞서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도 값싼 술에 취해 영혼의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얼마 전에 베스트셀러 로마인 이야기의 저자 시오노 나나미가 위안부 이 얘기가 퍼지면 큰일이다. 따라서 그 전에 손을 쓸 필요가 있다고 망언한 적이 있어서 일본의 대표적인 두 작가의 역사 인식이 뚜렷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 미국에서 들어온 소식인데 아기가 생후 15개월이 되면 다른 사람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는 보도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워싱턴 대학 연구팀의 실험 연구 결과인데요. 네. 생후 15개월 된 아기 150명을 부모 무릎에 앉힌 채 장난감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준 뒤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불평을 늘어놓게 하는 식으로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아, 예. 예, 불평을 한 사람이 방에서 나가거나 등을 돌리면 아기들은 재빨리 장난감을 만졌습니다. 반면 불평한 사람이 지켜보고 있을 때는 평균 4초 정도를 망설이거나 미적이다가 장난감을 만졌는데요. 연구팀은 이것에 대해서 아기들은 불평하거나 화를 낸 사람은 자신들에게도 화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똑똑한 로봇 얘기가 또 있네요. 일본의 인공지능 로봇이 상당수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을 받았다. 로봇이 대학에 합격하는군요. 네. 예, 무슨 소식입니까? 예,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인데요. 예. 아사히 신문은 일본 국립정보과학연구소가 개발한 로봇 도로봇군이 최근 응시한 전국센터 모의 시험에서 900점 만점에 지난해보다 21점 오른 386점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와. 이번에 전국 평균은 422점인데요. 예. 이 로봇의 점수라면은 도쿄대 합격은 좀 어렵겠지만 일본 국공립대 가운데 4군데 정도 그리고 전체 사립대 한 80% 정도에는 합격할 가능성이 80% 이상이다.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네. 아사히 신문은 도로봇군의 영어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용 대화 애플리케이션 기술이 도입됐고 1,000억 개 이상의 단어 데이터베이스가 활용됐다고 전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김종욱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앤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가수 신해철 씨. 네, 오늘 부검이 진행이 됐죠. 신해철 씨의 사망 원인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의료 분쟁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이희석 상임조정에 연결해서 국내 의료 분쟁의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석 상임조정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고 신해철 씨에 대한 부검이 있었습니다. 이 의료 분쟁에 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예. 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는 이렇게 의료 분쟁이 많이 접수가 됩니까?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 예. 오늘 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예, 저희가 2012년 4월 8일에 개원을 했는데요. 예. 매년 사건이 배 이상 늘어나서 금년에는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1,400건이 넘어서 1,500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이 조정에 성공들을 많이 하나요? 예, 저희가 그 조정을 개시해서 마무리되는 사건들은 거의 90% 정도 지금 합의를 이루거나 아니면 조정 결정에 동의를 받아서 종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 90%나 돼요? 네. 네네. 어떤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내과라든지 정형외과 이런 식으로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신해철 씨 사건도 그 비슷한 건데요. 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어떤
불가피하게 어떤 그 천공이 생긴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뭐 관절 같은데 안 좋아서 이제 인공 치안 수술했을 때 뭐 그 후유증으로 재수술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사건이 접수가 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까? 예, 접수가 되면 일단 상대방한테 그 통지를 해서 조정 절차에 참여할 건지를 의견을 묻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방이 조정 절차에 참여를 하겠다고 하면 이제 정식으로 사건으로 게시가 돼서 그 다음에는 그 의료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의료 행위에 잘못이 없는지를 감정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전문 감정위원들이 감정을 한 결과가 나오면 네. 조정부에서 그 조정 과정을 거쳐서 적당한 손해액이나 그 책임의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네. 주로 이제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환자 쪽에서 만일 신청을 할 것 같은데요. 네. 병원 측에서 조정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조정이 안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저희 법이 병원 어느 상대방 쪽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절차 진행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되면 네. 이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합의가 되면 소송상 그 화해와 같은 효력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재판 선고받은 거와 같은 거죠. 네. 자, 혹시나 아직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의료 분쟁에 휘말렸을 때 이 피해를 주장하시는 쪽에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일단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드시면 네. 예, 병원 측으로부터 그 진료 기록을 일단 입수를 받으시고요. 아, 진료 기록. 예. 네. 거기에는 뭐 각종 검사나 영상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예.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 중재원에 상담을 일단 받으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상담부터 해드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상담을 받으시면 여러 가지 그 궁금증이나 억울한 부분에 대한 그 방향이 좀 설정이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네. 계십시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이희석 상임조정위원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부검이 있었죠. 고 신해철 씨에 관한 사항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출신 변호사이시죠. 조진석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변호사입니다. 국과수에서 이 고 신해철 씨에 대한 1차 부검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부검이 진행된 거는 상당히 이제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부검이 진행되지 않았더라면은 그 이제 진실을 밝히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의료 소송 같은 경우에 그 의학적 인과관계 인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는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것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되고요. 네. 그런 이제 관점에서 볼 때 부검은 이제 그 사인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부검은 진료 기록을 알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역할도 했으므로 네.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밝힌 바에 의하면 이 천공이 네. 이 소장에 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한 거고 네네. 오히려 심낭 아래쪽에서 발견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것이 사인으로 연결된 거라고 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천공이 복강 내 유착을 완화하기 위한 네. 수술 당시나 이와 관련돼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까지 발표를 했어요. 오늘 국과수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병원 측에서 이 수술 당시나 수술과 관련돼서 뭔가 과실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이해도 되겠습니까?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수술 시에 예. 장이라든지 장기 손상이 이제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제 무조건 과실로 볼 수는 없고, 예. 다만 이제 의학적으로 정말 그 진료시 주의 의무를 다 하였는지 여부를 좀 판단을 해서 네. 그 이제 천공이 왜 발생했는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천공이 왜 발생했는지는 지금 네. 국과수의 말에 의하면 이 아산병원에서 수술이 진행돼가지고 소장 일부가 절제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 조직 슬라이드라든가 소장 적축물을 인계 받아서 더 검사를 해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 점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좀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 구체적으로 이제 천공이 과연 어떻게 발생을 했고 어떻게 이제 그 사망에 기여를 했는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소장에 있는 천공 문제이고 네, 이미 밝혀진 심낭 네. 아래쪽에 있는 천공 이 네. 부분이 바로 사망의 원인이라고까지는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지금 상태로 가지고서는 의사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일반적으로 그 심낭 천공 같은 경우에는 네. 발생하기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지만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수술 중에 그 심낭 천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예. 수술 과정상에 과도하게 이제 수술 기구를 사용을 하거나 예. 아니면 주의 깊게 조직을 분리하지 않아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 반면에 아주 드물게 주위 조직의 유착이 굉장히 심해서 네. 불가피하게 이제 조직을 뜯어내는 제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천공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초에 서울 아산병원 측에서 밝힌 신 씨의 사인은요. 저산소성 허혈성 뇌 손상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 문제하고 연결됩니까? 그러니까 그 환자의 그 이제 폐혈증이 네. 발생한 원인이 소장 천공이라든지 심낭 천공이 발생을 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균이 온몸에 퍼지고 그로써 폐혈증이 발생하고 폐혈증 때문에 폐혈성 쇼크가 이제 발생할 수 있고요. 네. 쇼크가 발생하면은 그 이제 뇌로 가는 그 산소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제 저산소성 뇌손상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 변호사님은 의사 자격도 있으시죠? 네, 네. 그러신데 일반인들 사이에는 그렇습니다. 아이고, 네. 이런 거 우리 분정 해봐야 의사들끼리는 다 한 통속 아니냐. 네, 병원 상대로 해서 승소할 수 없다 이런 인식도 있는데 네.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죠, 설마? 네, 보통 일반인들은 이제 네. 의학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이제 소송 과정이나 조정 절차에서 적절하게 과실점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는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적절하게 주장을 하고 네. 입증을 잘한다면 꼭 불리한 것과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제 최근 경험을 본다면은 이제 병원 측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에 진료기록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네. 그 진료기록 감정 자체가 이제 의사가 감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그 의사에게 유리한 감정 결과만 나오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무작정 편들지는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진석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7분인데 28분 막 됐습니다. 7시 28분. 이 시각 교통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정체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수교 북단에서 남당 방면 1, 2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처리 작업하고 있어 이 부근 정체가 되고 있으니까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종로는 신설동 방면 종로 3가에서 신설동역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세종로 방면 실선동역에서 지금 동묘역까지도 정체 서행입니다. 강남대로는 신사역에서 뱅뱅사거리 구간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고요. 반대 교육개발은 입구부터 신사역을 지나는데도 차간육이 좁혀집니다. 녹사평 반포대로는 예술의 전당 쪽으로 남산 2, 3호선은 남단부터 반포대교 남단 쪽으로도 속도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변비약은 생약 성분 변비약은 그래서 변비엔 변락 힘들어하는 당신의 장을 위해 변비엔 변락. 수진 엄마 무슨 고민 있어? 이번 겨울도 춥다길래 따사론이 있잖아. 따사론? 여름엔 에어컨 사용 줄여도 시원하고 겨울엔 보일러 조금만 틀어도 포근하다고. 냉난방비 걱정 없으니까 이번 겨울도 따사론 우리 집이야. 나도 따사론 해야겠다. 발명 특허 신기술 국민 단열재 따사론. 따사론일세.
네, 여야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놓고 서로 자기 대선 후보라면서 설왕설래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이 김칫국 마시고 있다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0806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군요. 지금 정치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반 총장님은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십니다. 국회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부터 실행하면서 자기 대권 운운했으면 좋겠네요. 라고 따끔하게 적어주셨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 여야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놓고 서로 자기 대선 후보라면서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정치권이 김칫국 마시고 있다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죠.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경기도 이천하면 쌀, 도자기, 이제 푸르지오도 기억하세요. 첨단 반도체, 우수한 교육 환경과 푸르지오의 만남. 이천 설봉 3차 푸르지오. 이천에 산다면 역시 푸르지오죠. 11월에 만나세요. 1899-2603 푸르지오. 대우건설. 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포인트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명단 발표됐네요. 네, 중동 2연전에 나서는데 박주현 선수가 포함됐군요. 아, 네, 그렇습니다. 14일 요르단, 18일 이란과 원정 평가전에서 나서는 축구 대표팀의 슈틸리케 감독이 오늘 22명의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중동 2연전은 내년 1월 호주 아시안컵을 앞두고 최종 모의고사입니다. 최종 모의고사? 네, 맞습니다. 슈틸리케 감독은 부상으로 시즌 아웃된 최전방 공격수 이동국과 김신우의 공백을 논란의 공격수인 박주영으로 외웠는데요. 브라질 월드컵 부진이후 무적 신세였다가 지난달 사우디 알샤밥의 새 동지를 튼 박주영은 최근 7개월 만에 골을 터뜨렸고 풀타임을 소화하는 등 부활의 신호탄을 쏘면서 다시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 박린 기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논란의 공격수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자, 박주영 선수 대표팀 발탁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네요. 아, 네, 맞습니다. 현재 한국 축구에서 A매치 24골을 터뜨린 박주영만한 공격수는 드물다는 주장과 반면 사우디에서 고작 3경기에 출전한 박주영의 대표팀 발탁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찬반 논란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슈틸리케 감독은 아시안컵을 앞두고 박주영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고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발탁 배경을 밝혔습니다. 아, 네. 네, 하지만 박주영의 아시안컵 무혈 입성은 경계했는데요. 슈틸리케 감독은 박주영을 포함한 모든 선수들에게 아시안컵 출전 자격을 확실히 부여하지 않았고 박주영이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골키퍼 정성용도 브라질 월드컵 부진을 딛고 대표팀에 재승선했습니다. 네, 자,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내일부터 열리죠. 네. 네, 앞서 오늘 미디어 데이가 있었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네, 삼성과
넥센이 내일 오후 6시 반에 대구에서 열린 1차전을 시작으로 7전 4승제 한국 시리즈를 치르는데요. 앞서 오늘 대구에서 미디어데이가 열렸습니다. 류중일 삼성 감독은 4년 연속 통합 우승을 달성하겠다고 출사표를 밝혔고요. 네. 가장 주목할 만한 선수로 베테랑 이승엽과 임창용을 지목했습니다. 2008년 창단 후에 첫 한국 시리즈에 오른 넥센의 연병혁 감독은 기회는 항상 오지 않는다. 절실한 야구를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고요. 네. 키플레이어로는 4번 타자 박병호를 꼽았습니다. 네. 양 팀은 5차전 내지 6차전에서 한국 시리즈가 끝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한국 시리즈가 몇 경기 만에 끝날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 삼성 박한희와 안지만, 넥센 이태근과 강정호는 손가락 5개를 폈고요. 양 감독은 손가락 6개를 들어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양 팀은 내일 1차전 선발 투수로 누구를 예고했습니까?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삼성과 넥센은 각각 외국인 에이스 벤데널크와 베네켄을 선발 투수로 예고했는데요. 네. 벤데널크는 평균 자책점과 탈삼진 타이틀을 딴 선수고요. 네. 넥센의 베네켄은 7년 만에 정규 시즌 20승을 달성한 선수입니다. 네. 각각 벤데널크는 넥센전에 올 시즌 1승 2패고 베네켄 선수는 삼성전에 2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매주 월요일 국제구호단체 국경 없는 의사회와 함께하고 있죠. 국적, 인종, 정치적 이념과 관계없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의료를 통한 구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국경 없는 의사회. 오늘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죠. 의사분이십니다. 김나연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국경 없는 의사회 마케팅을 담당하고 계시는 도형태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나오셨습니다. 자, 도형태 이사님께 먼저 여쭤보겠는데요. 마케팅이나 후원금 이런 일을 담당하시고 계신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주요 업무는 네. 인도주의 의료 구호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거나 네. 관심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에게 국경민사의 구호 활동을 소개하고 지정과 비지정 기부를 관리하는 업무를 제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구호 활동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모금도 하고 지원을 해야 될 텐데 그 돈을 어떻게 충당하고 어떻게 쓸 것인가에 관한 기준이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는 좀 남다르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많은 구호 프로그램과 긴급 상황을 대비하여 경험으로 인한 철저한 기획과 준비를 통해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는 여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간 후원금과 정부나 기관 등에서 받는 후원금의 비율이 중요하다고 저희도 여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국제 차원에서 전체 통계를 보면 국경의사회는 일반 시민에게서 받는 민간 후원금을 90% 선으로 유지하는 것이 다 민간에서 받으시는 거군요. 예. 나머지 10%만 저희 정부 기관 후원금인 비율을 저희가 매년 거의 같이 동일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대부분의 이 국제 구호단체에서도 이렇게 이런 기준으로 움직이나요? 꼭 그런구나. 예, 다른 단체들은 국경의사회와 다르게 정부의 기업의 지원금을 더 많이 받는 편입니다. 네. 국경의사회에서는 예를 들어 무기화학 회사와 그다음에 제약회사에서 후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예, 저희들의 활동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해서요. 국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지닌 정부나 기업의 후원금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어떻게 썼는지 상세히 밝히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단계적으로 모든 수입 지출에 관하여 투명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월경에 한국 사무소의 총회를 할 때 지난해 수입과 지출 내역을 자세하게 감사 보고서를 정리하여 대중에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자세히 볼 수 있습니까? 아무나? 예. 저희 한국뿐만 아니고 전체 차원에서 한 해 수입과 지출 내역을 사용처가 국제 연간 보고서에 공개되고 또 그게 또 홈페이지에 저희가 올리게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제가 듣기로 말이죠.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는 어떤 유명 인사들이 후원을 한다든가 말이죠. 또 공식적인 지지 같은 거 이런 것도 사양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일단은 후원금의 경우는 유명인이나 연예인에서도 그들도 민간 시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도 저희 국경협의사회 후원자이거든요. 다만 그 국경협의사회에서는 정해진 유명인 연예인 홍보 대사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홍보 대사라든가 이런 사람으로 무슨 이 유명 인사를 위촉한다든가 그런 건 안 한다 이런 얘기시군요. 맞습니다. 뭐 특별히 안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일단 상업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요. 상업적이다? 예. 그리고 또 저희 현장 활동가 분들이 저희의 그 얼굴이 되기를 저희가 또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시는 그분들이 바로 얼굴이다. 맞습니다. 그 유명 인사가 무슨 나와서 이렇게 홍보하거나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유명 인사들이 나와서 홍보도 좀 해주고 하면 인기도 좀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건 원하지 않는다.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저희 현장 활동가 분들을 저희가 내세워서 홍보대사로 저희가 여기고 있습니다. 네, 아주 그런 깊은 뜻이 있으시군요. 알겠습니다. 김나연 선생님께서는 의사시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활동하셨어요? 네, 저는 가정의학과 의사고 국경 없는 의사회와는 2008년부터. 2008년? 몇 년 되셨네요. 네. 오래되셨네요. 그때는 한국 지부가 없을 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시고 어디에 지망을 하셨습니까? 네, 워낙부터 의과대학 다닐 때부터 이제 국경 없는 의사회와 같이 일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 정보를 구하던 와중에 가장 가까운 일본에 사무소가 있다는 얘기를 알게 되셨군요. 알게 됐고, 그래서 일본의 사무소에 가서 지원서를 내고 인터뷰를 받고 그렇게 해서 현장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럼 2008년에 지망을 하셔가지고 그 후에 아주 현장에 많이 다니셨습니까? 네, 2008년부터 예멘을 시작으로 이디오피아, 우간다, 말라위 이런 곳에서 6차례 현장 활동을 했습니다. 가셔서 이제 가정의학과 의사님이신데 주로 이제 어떤 치료들을 하셨나요? 예.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예멘 같은 경우는 내전 중간에 잠시 휴전이 있었을 때 그 내전으로 인해서 파괴됐던 병원을 그 지역 의료인들과 함께 복구하는 사업을 했었고 뭐 이디오피아에서는 뭐 영양실조 사업 그 외에 또 이제 여러 감염병 대응 사업을 우간다, 말라위에서 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아주 다양한 활동 좀 많이 경험을 하셨군요. 네. 그런데 이 국제 구호 단체로서 말이죠. 네. 이 재정적인 독립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일단 재정적인 독립성, 즉 국경 없는 의사회의 후원금의 90% 이상은 전 세계에 있는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주시기 때문에 국경 없는 의사회는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분쟁이 일어나거나 급성 영양실조 어린이들이 증가하거나 이런 응급 상황이 발생할 때 아주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경 없는 의사회는 정부나 기관의 지원금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그런 모금 캠페인을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재정적 독립성을 바탕으로 신속히 현장에 조사팀을 보내서 현장의 상황이 어떤지 보고 지역 주민들이 건강 상태가 어떤지 보고 요구가 어떤지를 파악해서 지원 활동을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장에 가셔가지고 좀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것들 다 파악해서 요청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활동했던 예를 들어드리면 2010년에 저는 이제 우간다에서 그 북서부에 있는 아루와지에서 그 HIV/AIDS와 그다음에 결핵 그 치료 예방 사업에 이제 의료팀 리더로 일을 했었습니다. 당시 지역에서 이제 소아마비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수막구균성 수막염 환자 등이 복원되면 저와 함께 이제 지역 보건국의 담당자는 즉시 현장을 가서 그 상황을 조사하고 필요할 때 그런 지원을 했었습니다. 또 당시 이제 이유타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이제 내전으로 인해서 우간다 쪽으로 피난 온 난민들이 이제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필요해서 응급 의료 지원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있는데요. 또 있어요. 네.
이디오피아에서 이제 아동 응급 영양실조 치료 사업을 했었는데요. 네. 2008년과 2011년 이제 두 차례 이제 일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때 특히 2008년에는 저희 이제 병원, 사실 병원이라기보다는 이제 임시로 지어진 이제 5개의 큰 텐트 병원이었는데요. 텐트 병원. 네. 네. 자꾸 이제 멀리 있는 마을에서 이제 어머니들이 그러니까 심각하게 이제 영양실조에 빠진 그 자녀들을 네. 이렇게 안고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어허. 해서 이제 저를 포함해서 현지 간호사, 그다음에 물류 이동 담당하시는 분, 그다음에 현지 운전사 이렇게 4명이 이제 조사팀을 꾸려서 9일 동안 그 4개, 그 멀리 있는 그 4개의 방문을 찾아가서 가가호 방문해서 총 2,900명의 어린이들의 그 영양 상태를 파악하고 그 지역의 식량 상태가 어떤지를 조사했습니다. 2,900명이나 되는 어린이들의 조사. 그걸 어떻게 했습니다. 다 합니까? 했습니다. 몇 분석을 했다는 얘기예요? 4명이 당연히 4명이 한 건 아니고요. 네. 각 마을마다 그 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구해서 받아서. 했습니다. 네. 네, 했고 결과가 좀 엄청 났었는데요. 예. 그 만 5세 미만 아동의 15%가 심한 영양실조였고 네. 27%는 중중도의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결과와 그다음에 조사한 여러 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지원 방법이 뭔가를 심각히 고민을 했고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그 지역에서 이제 추가적인 영양실조 치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 사실을 어디다 보고하십니까? 네, 일단 저희 이제 그 팀 안에서 보고를 하고 네. 이제 팀에서 회의가 있게 되고요. 네. 그리고 그 팀은 이제 그 당시 이디오피아 이제 수도면 이제 아디스아바바겠죠. 네. 그 수도에 있는 저희 이제 지원팀에 또 보고를 하고 그 지원팀은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이제 운영센터가 있는 이제 당시 저희의 운영센터는 이제 프랑스 파리에 있었는데요. 네. 그 파리에 또 보고를 해서 이렇게 이 현장부터 시작해서 그 지원하는 그 여러 이제 그 단계의 그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렇군요. 이제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즘 저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참 전 세계가 두려움에 빠졌었는데요.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지역에서도 활동하신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떤 전염병? 네. 홍역이라고 홍역. 이제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서 어린아이들. 네, 선생님은 이제 익숙하실 어렸을 때. 예. 익숙하실 그런 감염병인데요. 예. 2010년에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서 28개국에서 홍역이 유행했습니다. 그 중에 네. 제가 일했던 말라위에서는 가장 많은 환자랑 사망자가 발생했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경제적이나 아니면 거리상의 이유로 이제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아니면 영양 상태나 면역력이 약한 만 5세 미만 아동들이 특히 많이 걸리고 죽었습니다. 예. 이제 제가 의과대학에 다닐 때 이제 홍역을 어떻게 배웠냐 하면 바이러스성, 급성열성, 발진성 질환 중에 하나이고 치명률은 0.001에서 0.1%라고 배웠는데 제가 국경 없는 의사회와 일한 모든 현장에서 홍역은 치명률이 3%에서 최대 30%까지 이룰 수 있는 이제 무서운 감염병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말라위 보건부와 그다음에 그 지역의 보건국과 함께 환자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병원과 보건소에 이제 의료인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그 의료인들을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환자가 발생하고 얼마나 사망자가 발생하는지 그 자료를 수집해서 그 동향을 이제 감시하는 일도 했었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는데요. 생후 6개월에서 19세가 아니고 네, 15세 예,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캠페인을 2달 동안 벌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 8개 도에서 약 330만 명이 이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었고요. 330만 명이요? 네. 그렇게 많이요? 네. 네. 저희와 바로 말라위 보건부, 그다음에 말라위 각 지역의 보건국에 이제 속해 있는 의료인 그리고 지역 주민 이렇게 다 같이 한 결과입니다. 그렇군요. 예, 또 다른 이제 감염병 경험도 있었는데요. 네. 같은 해, 그러니까 2010년 말에 이제 우간다 북부에 키트금주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저희와 지역 병원과 지역 단체들과 함께 대응 사업을 벌였습니다. 사실 우간다는 그 2000년과 2007년에 에볼라가 유행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도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 병을 의심을 해서 그거에 준한 이제 대응 활동을 했는데 네. 나중에 확렬로 밝혀졌습니다. 확렬이란 이제 에볼라랑 같은 이제 바이러스성 출혈성 질환이기는 한데요. 치명률이 낮고 그다음에 에볼라 같이 체액에 대한 직접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게 아니라 모기에 의해서 전파되는 그런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처음엔 에볼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역 공공병원 의료진과 함께 격리 이제 시설을 세우고 그 격리 치료를 이제 같이 담당을 했었고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예, 환자 가족에 대한 뭐 심리사회적인 지원도 하고 이제 접촉자에 대한 그런 조사와 모니터링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다른 이제 외국 단체나 풀뿌리 단체들도 같이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분들은 지역 주민 교육이나 홍보 활동을 벌였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경험이 몇 년도 말씀이신가요? 네, 이거는 이제 2010년 말과 그러니까 2011년 초 얘기입니다. 에볼라로 의심하신 적이 있으셨군요. 네, 왜냐하면 우간다 에볼라라는 게 요새 갑자기 나온 그 바이러스가 아니고 네, 그때도 그렇죠. 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김나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그 도영태 이사님, 예, 그 도영태 이사님은 현장에는 안 가보십니까? 예, 아직은 저는 현장에 안 가본 상태입니다. 예, 근데 이 공중보건이라는 게 말이죠. 그렇게 뭐 한두 번 이렇게 예방접종하거나 뭐 이렇게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뭔가 하여튼 특히 그 후진국일수록 장기적인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뭐 저희 국경의사회에서는 지금 현장 활동을 통해서 많은 어떤 경험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장 활동 전략 부분 만이 아니고 일단은 앞으로의 기획도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지정 기부와 비지정 기부를 통해서 현장 활동을 지원해 주는 역할도 지금 여러모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건 뭐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경 없는 의사회 이 한국 지부를 후원하는 그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공개하실 수 있나요? 네, 일단은 뭐 저희야 매년마다 저희 지출과 그다음에 수입에 대한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5억 4천만 원 정도 저희가 국내에서 모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금은 주로 이제 국내 의료진이나 비의료진이 현장에 나갔을 때 사용하는 비용으로 재정으로 사용하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일단은 현장 그 운영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어떤 그런 하겠죠? 전제로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한국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안 계실 수도 있고 외국 분들이 이거 구호 활동을 하는데도 같이 지원이 되는 거로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게 한국 분들 좀 한 30여 분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부족하지 않으신지. 뭐 그런 거 좀 여쭤보려고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 김나연 선생님처럼 활동하신 분들은 이제 홍보대사로 또 이 자리에 또 모셔서 또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이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나연 선생님께서는 이 내전이 있거나 말이죠. 네. 무슨 갈등이 심한 이런 지역에서도 활동해 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멘에서였는데요. 예. 당시 내전이 있었습니다. 겁나지 않으셨어요? 뭐 그건 제가 감수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그만큼 준비하면 그런 위험은 감수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참 이역 말린 먼 곳이죠. 이거 뭐 언어도 그렇고 뭐 생활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러셨을 텐데 그런 데 가셔서 일하시면서도 그래도 가장 보람 있게 생각했던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사례가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이디오피아에서 이제 있었던 영양실조 사업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처음에 이제 텐트 병원에 이제 심한 영양실조에 걸린 그 자녀를 안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어머니들은 대부분이 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고개를 들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따뜻하게 환영해 드리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자녀 치료 과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어떻게 치료식 우유를 주는지, 뭐 손 씻기가 왜 중요한지 이런 이제 보건위생 교육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비가 안 오면 낮에는 밖에
그 텐트 밖 공터에서 이제 춤추고 노래하시는 그런 시간도 마련해드리고 네. 이러면서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네. 이제 퇴원해서 이제 집으로 가시는데요. 그런 모습 그때 보시면 아주 보람 있으셨겠어요. 네. 보람도 느끼지만 이제 저 어머니와 저 아동이 이제 건강하게 네. 다시는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는 이제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경 없는 의사회 김나연 선생님 그리고 도형태 이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I started this war killing Germans in Africa. Now I'm killing Germans in Germany. 역사를 바꾼 그들의 불가능한 전쟁이 시작된다. 300 of them. We never run before. Why are we gonna run now? Come on! We are on our own. Here we go. 브래드 피트, 로건 레먼, 퓨리. 11월 20일 IMAX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쉐보레의 놀라운 혜택과 함께 찾아온 쉐보레 11월의 크리스마스. 지금 쉐보레에서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를 구매하시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차종에 따라 최대 200만 원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1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여야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놓고 서로 자기 대선 후보라면서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정치권이 김칫국 마시고 있다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4085님께서는 내부에서 큰 힘을 못 만들고 자꾸 외부 인사 끌어들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5940님께 주간 경향 그리고 0806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1월 3일 월요일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